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타오 씨. 그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살고 있는데요.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타오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시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집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하는데요. 타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 사연은 SNS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타오라고 합니다. 제가 시집 온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네, 짐작하셨다시피 저는 한국의 노총각에게 시집을 왔어요. 결혼할 때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주위에 한국 노총각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집이 없다면서 말렸거든요. 남자에게 이상이 있다거나 집안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면서요. 이상한 남자 만나서 고생할 바에 베트남에서 그냥 살라고 했죠. 다행히 저는 결혼을 잘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왜냐면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보통 베트남에서 신부는 나이가 어려요. 저는 이미 결혼 적령기가 지난 상황이었어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베트남 남자랑 살아봤자 삶이 거기서 거기겠더라고요. 저는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성공해서 지금은 시골집이지만 다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남편이 왜 장가를 못 갔냐고 가족들이 몰래 물어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효자아들이어서 못 간 것 같습니다. 농사만 짓고 부모님만 돕거든요. 남편의 동생은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마저 시골을 떠나버리면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이 노인만 남는데요. 부모님 두 분이 농사를 짓기도 너무 힘드신데 저버리고 갈 수 없었다고 해요. 남편의 뜻이 그러하니 저도 결혼해서 당연히 시골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시골에 사는 다른 베트남 친구들은 불만이 많아요. 축사가 가까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거나 바닷가 근처여서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는 동두천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저는 여기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켜놓은 TV 소리입니다. 시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자주 보십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고된데 일이 끝나서 소파에 앉아 믹스커피를 드시면서 TV를 보시는 아버님께 저는 과자나 과일을 갖다 드립니다. 아버님이 푹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아버님께선 고단하시니까 음식을 드시고 얼마 안 되어 잠이 들어버리십니다. 소파는 4인용인데 아버님이 다리를 쭉 뻗고 누우시는 바람에 사실 거실 소파는 아버님 침대나 마찬가지예요. 시집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님이 TV를 켜놓고 잠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푹 주무시라고 TV를 껐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나 안 잔다. 눈 감고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은 TV를 라디오처럼 들으시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순간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진짜 주무시는구나 하고 조용히 TV를 껐어요. 갑자기 TV 끄지 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님 안 주무시냐고 하니까 아버님은 당신은 TV 틀어놓고 절대 안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관찰해봤는데 아버님은 TV를 습관적으로 틀어놓으시고 누군가 TV를 끄면 귀신같이 알고 일어나셔서 TV 끄지 마, 안 잔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어떻게 알고 TV를 끄기만 하면 나 안 잔다며 다시 TV를 켜라고 하십니다. 걱정이 되어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20년 전 TV를 새로 사신 다음에 그게 너무 좋으셔서 계속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밤에도 안방에 가서 주무시지 않고 거실에서 TV 보시다가 잔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님은 20년 동안 난 안 잔다 하셨대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각방생활 20년에다가 아버님은 20년 동안 안 주무시는 이상한 집이었어요. 밤새 TV를 켜놓고 있다 보니 TV 수명이 빨리 다 닳아서 몇 번이나 바꾸었다고 해요. 제가 시집 왔을 때도 거실 TV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버님은 TV를 라디오로 쓰시는 게 분명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님은 TV를 켜놓고 보시다가 주무시고 계시고 저는 우리 방에서 인터넷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남편은 배추를 싣고 도매시장으로 경매를 하러 가는 바람에 집에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로 고스톱을 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고스톱을 배운 다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해서 남편 없는 날에는 컴퓨터로 몰래 고스톱을 쳤어요. 이 사실은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저보고 스트레스 많이 받냐면서 남편 없을 땐 밤새도록 컴퓨터랑 칠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남편이 없는 날은 제가 고스톱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 집 문화였어요. 아버님과 저는 서로 아군이었죠. 그래서 아버님 TV 틀어놓은 소리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TV 소리가 더 잘 들리라고 저는 방문을 조금 열어놓았어요. 왠지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컴퓨터 모니터를 재빨리 꺼서요. 제 방 안에 불빛이 새어가서 도둑이랑 눈이 마주칠까 무서웠거든요. 시골집은 문을 안 잠그고 자도 도둑 든 적이 없다고 하던데 어떤간 큰 도둑이 물정 모르고 시골집을 왔지 뭡니까? 도둑은 불 꺼진 거실에 TV가 켜져 있고 소파에 주무시는 아버님을 확인한 후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나 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금속 탐지기 같은 게 있어서 금이 있는 곳을 금방 찾아낸대요. 도둑은 부엌 한켠 인삼주가 담겨진 항아리 아래쪽에 있는 보석을 발견했어요. 저도 거기에 귀금속이 있는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도둑이 그렇게 귀금속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TV 소리가 거슬렸던 어머니가 안방에서 소리쳤어요. 이 밤에 TV를 보려면 소리를 줄이던가 아님 자려면 끄던가 아니 어디서 저런 개도 안 물어갈 버릇을 키워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성화에 도둑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방에서 나올까봐 도둑은 자기가 리모컨을 찾아 TV 소리를 줄이는 거 있죠. 도둑도 참 대담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던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잠꼬대를 자꾸 하시니까 도둑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그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겁니다. 도둑은 TV를 꺼버렸습니다. 정말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20년간 그래왔듯이 나 안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도둑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떠서 컴컴한 거실에 서 있는 남자를 향해 야 이놈아, 네 애비가 지금 몇 년째 TV 끄지 마라고 말했냐? 내가 언제 TV 끄고 잔 적 있어? 하며 그날따라 역정이 강하셨어요. 도둑은 자기를 아들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아버님은 네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은 갈 곳을 찾지 못해 어리둥절하다가 실수로 시어머님이 계시는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야, 네 방으로 가라고 네 엄마 잔소리 못 들었냐? 하셨죠. 도둑은 방향을 틀어 작은 방으로 가는 척을 했어요.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작은 방문을 열면 우리 부부 방인데 잠 안 자는 저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컴퓨터에서 갑자기 쓰리고 라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니터 전원만 끄다 보니 고스톱은 계속되고 있었고 누군가가 쓰리고를 외쳤나 봅니다. 제 컴퓨터의 쓰리고 소리는 살짝 열어진 방문으로 퍼져나가 거실의 아버님 귀에까지 들렸던 겁니다. 순간 아버님은 기억을 하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아들이 없어서 며느리가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님 머릿속에 그렇다면 거실에 서 있는 저 놈은 누굴까 하며 긴장하기 시작하셨대요. 저는 아버님이 긴장하신 걸 느꼈어요. 도둑도 어찌할 바를 모른 상태에서 작은 방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때 저는 제 방에 불을 팍 켜버렸습니다. 갑자기 방에 불이 켜지니 도둑은 놀라서 제 방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 냉큼 일어나시더니 거실 불을 켜시고 도둑을 향해 몸을 던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1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집 앞으로 도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현란한 불빛이 보였어요. 도둑은 당황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경찰한테 곧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그날따라 유독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다가 거실 TV 소리가 너무 거슬려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보통은 TV 소리를 줄이라고 해도 줄이지 않아서 당신이 직접 거실로 가서 볼륨을 줄이는데 그날따라 TV 볼륨이 바로 줄여져서 어머님은 아버님이 안 주무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아버님이 누군가에게 네 방에 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퍼뜩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도매시장에 가는 날이라 집에 없는데 남편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 마냥 소리치는 걸 보고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하셨다는 거죠. 역시 여자의 센스는 나이가 들어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도둑은 잡혔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을 하기 위해 우리 가족도 경찰서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경찰서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님은 아버님께 쓸데없는 버릇이 큰 일 한 번 했네 하셨어요. 아버님 대답은 늘 같습니다. TV 끄지 말라고. 남편은 도매시장을 다녀온 후 밤새 있었던 일을 듣고는 철물점에 가서 이상하게 생긴 고리를 사왔습니다. 안에서 걸면 현관문이 한 뼘 정도 열려도 도둑이 못 들어오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읍면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서 새 TV를 샀습니다. 전자파도 적고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는 좋은 TV로요.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리게 키가 큰 스피커를 2개 샀습니다. TV 양쪽에 세워두면 소리가 더 잘 들린대요.
저는 내심 롯데마트 간 김에 제 모니터도 더 큰 걸로 바꿔줬으면 했는데 남편은 아직 제가 고스톱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서운한 제 얼굴을 읽으셨는지 저보고 포인트 많이 쌓이면 하나 사주신다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오씨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들은 자주 TV를 켜놓고 주무시긴 했어요. 케이블 TV에서는 드라마가 연속으로 재생되고 했던 것도 또 방송에도 부모님들은 잠이 안 와서 그렇는지 계속 보셨거든요. 타오씨의 시아버님께서 새로운 TV를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